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9월달 조정 약간 좀 지나면서 둘러보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빅5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빅5 같이 이렇게 좀 알만한 회사들 안 하는 이유는 여기는 정보를 많이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이제 한번 지난 6개월이 어땠는가 봐야 되니까 제가 보는 김에 같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빅5 중에서 제일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글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벳이죠. 그래서 GOGL 하고 GOO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건데 저는 투표권 있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죠.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조정받는 거가 나왔던 게 51선 이렇게 찍는 게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치면 한 세 번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우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몇 개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월 24일자 로이터에 나온 뉴스 보면은 구글의 CEO가 순드라 핀차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그니토 브라우징 모드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뭐 사유화 모드로 프라이빗 모드로 해놨던 것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태를 숨기려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소송건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다 소송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소송 걸렸다는 건 뭐 안 걸린 것보다 좋겠지만 걸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옳고 그름을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눈에 들어온 뉴스는 인사이드 셀이 알파벳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9월 24일자 똑같죠. 그래서 요 인사이드 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자의 트렌드를 보니까 지난 1주 동안에는 파지티브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주 동안은 네가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게 셀이고, 그 다음에 그린이 저기 바인데 다 셀만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피차이 순드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드라 피차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9월 15일 날 오토매틱 셀이 있었습니다. 오토매틱 셀이는 보너스 받자마자 파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아까 셀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오렌지 색이 이제 난 오픈 마켓에서 어퀴지션 주식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난 오픈 마켓에서 이제 디포지션 처분하는 거죠. 그런 거가 색깔 보시면 이제 어퀴지션 쪽은 이제 뭐 보너스 받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셀이 그보다 좀 더 진한 색인데 오토매틱 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판다라는 거 있고 최근에 가까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순드라 핀차이뿐만 아니라 세르게이라는 분도 이 저기 창업자 중에 한 분을 저 알고 있는데 어퀴지션 뭐죠 오픈 마켓에서 이 가격은 그냥 받았네,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오토매틱 셀이니까, 요만큼 수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션 받고, 바로 팔고, 요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존 헤네시라는 분도, 오토매틱 셀이죠. 받고 바로 파는 거. 요런 게 이제 많으니까 내부자들이 파는 분위기란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보면 구글은 52주 동안 97%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스코어 와서 보면은 이퀴티 서머리 스코어 보시면 이 바이가 2개, 아웃퍼폼이 2개, 뉴트럴이 3, 전체적으로 9.6 베리 불리시하게 나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EPS 지난 12달, 향후 12달 보면은 102%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보시면은 가격이 52 만약에 페어 밸류라고 치면 64로 이제 언더 밸류에 있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 좋고 아직도 여전히 그로스 스테빌리티가 94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AI가 보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다 강세로 나옵니다. 자, 빅5 중에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FT이고 현재 주가가 52주 44% 증가했고요. 주가 보시면은 뭐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구글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로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시애틀 타임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시애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애틀 타임즈 신문에 난 기사가 타이틀만 보시면은 아무래도 AI 이런 것으로 혜택 보는 그런 것들은 대도시 위주로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 점점 도시로 집중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화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AI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퀴티 서머 스코어로 보시면은 바이가 2, 그다음에 아웃퍼폼이 1, 그다음에 뉴트럴이 5 이렇게 해서 총점이 9.1 베리 불리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서 보시면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EPS 그로스가 구글이 한 100% 넘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보시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96점으로 69점으로 언더밸류 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 성장성이 좋게 보이고, 반면에 구글과 틀리게 AI가 보는 지수적 분석으로는 단기, 중기 약세고, 그 다음에 장기로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 중에 어느 거 사야 되냐 하면 지금은 이제 구글 쪽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5 중에서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AAPL이 되고요. 52주로 보면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 보시면은 이 5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 위로 가는 게 좀 더 많아지죠. 구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보면 이제 51선 보면은 이 선이 점점 옆으로 누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좀 작아지면서 이 아래 위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51선 밑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51선을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퀴티 서머리 스코어 보시면은 바이가 2, 아웃퍼폼이 1, 뉴트럴 3, 그 다음에 언더퍼폼이 1, 셀이 1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7.5 여전히 이제 불리시 하고요.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EP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성장인데 55%로 더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플은 이런 물건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파니까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반면에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워치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전자제품을 팔기 때문에 이 생산업자로서의 좀 업다운이 좀 있는 편이죠. 내려가서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77로 언더 밸류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스테빌리티는 이제 91 이렇게 됩니다. AI가 보기에는 단기, 중기는 약세고 장기는 강세로 보입니다. 자, 빅5 네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50일 평균선으로 보면은 약간 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거의 옆으로 누워있는 느낌에서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2주로 보면 10.67%, 이제 S&P가 20%니까 S&P보다 좀 못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죠. 웨어하우스나 그다음에 배달하는 분들. 그래서 항상 이 웨어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노동하고 뭐 임금, 그다음에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구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빅5 중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좀 그런 구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고요. 이제 이거 이퀴티 서머 스코어 보시면은 바이가 1, 아웃퍼폼이 1, 뉴트럴 3, 언더퍼폼이 1, 셀이 2 이렇게 해서
시장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3.8 이렇게 해서 중립했지만 중립치고는 좀 낮은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은 좋았고요. EPS는 구글보다 더 좋습니다. 구글이 100이었는데 이제 EPS 그로스가 120이니까 예, 돈은 잘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보시면은 가격 측면에서 펀더멘탈로는 이제 52 페어밸류라고 생각하면은 39니까 오버밸류 가격이 좀 비싸다. 아직도 지금 이제 1년 동안 좀 쉬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그죠?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 웬만큼 됐고 스트리밍 같은 거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그 아마존 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뭐 돈 더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그로스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아마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오를 수 있다고 AI가 보는 건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약세, 중기, 장기 강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빅5 중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되겠습니다. 52주로 보면은 아마존보다 낮습니다. 38% 성장했고요. 그다음 P도 한 26이니까 상당히 뭐 빅5 중에서는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도 주니까 뭐 좀 더 낮을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배당도 안 주는데 26이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60쯤 되는 아마존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9월 들어서 떨어지기도 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iOS 애플에서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광고가 한 10%, 15%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선은 51선인데 요 밑에 지금 선을 안 꺼서 그렇지만 한 100일선 정도까지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선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사태가 없으면은 구글처럼 이제 광고가 수익이 늘 거기 때문에 좋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은 정치적으로 좀 많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페이스북 그 어카운트를 좀 클로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좀 그런 이슈에 휘말리기 쉬운 주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성장성, 흔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이제 돈도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펑션이 붙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메타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전망은 좋습니다. 바이 1, 아웃퍼폼이 2, 뉴트럴이 5, 이렇게 해서 전체 점수는 8.2점, 불리시하게 나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실적 좋았고 EPS 그로스는 연으로 보면은 64%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67점으로 언더밸류 쪽이고 그로스 스테빌리티도 95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AI가 보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최근 조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기 중기 약세로 보고요. 장기로는 강세로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QQQ이죠. 나스닥 100 지수의 이제 탑 10입니다. 탑 10이 차지하는 것이 53%니까 거진 반이죠. 그래서 이 기술 선도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여기 있지만 이 두 개 합치면은 구글이 여기 그죠? 구글이 두 개니까 합치면 이제 이게 3등이고 4등이 아마존, 5등이 페이스북 되겠습니다. 6등이 이제 테슬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페이팔, 아도브 이렇게 순서되고 여기 있는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5 본 김에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도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TSLA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가 아직까지 400이죠. 상당히 아직 높은 편입니다. 이제 물론 앨런 머스크가 따로 광고 안 하고 루머 일으키면서 이제 방송하고 사람들 기대감 주면서 이끌어오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PE가 가격 대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조정받았다가
이제 51선 보면은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보면은 90% 성장 중이고요. 이때 서머스 코어 보시면은 바이가 3, 뉴트럴 4, 셀이 1 이렇게 돼서 점수는 8.8 불리시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베어리시, 베리 베어리시, 뉴트럴 불리시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여기 보시면은 6개월 요 사이에 일어났죠. 그래서 요전에 이제 뭐 S&P 요때 1년 지난해 보시면 S&P 가입되고 그 다음에 연도 바뀌면서 민 주식 뜨고 뭐 이럴 때까지 좋았다가 이제 S&P 들어오고 나서 이제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 분위기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전에 샀던 분들 좀 고생했다가 이제 좀 기분 좋아지는 때라고 할 수 있고, 지난 3분기 실적 보시면은 요때는 미스했지만 지난 두 분기는 또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자동차 생산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만들고, 독일 공장이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되겠지만 어쨌든 되면은 또 생산이 늘겠죠. 그래서 EPS 그로스는 400입니다. 400% 상당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밸류 얼마죠? 700불대였죠. 774불. 그래서 1월 25일 날 52주 최고가가 900불이었으니까 아직도 한 130불 정도 최고가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아직 25점. 그래서 오버 밸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로스 스테빌리티는 성장성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곡선이 50일 곡선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는 것 중에 이제 빅5와 이어서 테슬라 받고 이제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심볼은 NFLX고요. 그다음에 이제 52주로 보면은 9월 8일 날 615불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중순에 조정받으면서 592불, 거의 뭐 최고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죠. P는 61입니다. 52주로 보면은 22% 상승하고 있고, 이 테슬라하고 좀 유사한 거 보신 것처럼 51선이 이제 내려가다가 저점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다른 거는 서머스 코어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리시로 돌아서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여전히 베어리시죠. 바이가 1, 아웃퍼폼이 1, 그 다음에 뉴트럴이 이제 4개고요. 셀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는 2점으로 이게 베어리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만, 여기 그죠? 9월 8월 중순부터 계속 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베어리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분기 어닝 보면은 두 분기는 미스했고요, 한 분기는 이제 비트했습니다. 그리고 EPS 그로스를 보면은 연으로 보면 62% 상승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로 보시면 밸류에이션 좀 부담스럽죠. 오버밸류 31점 나오고, 그로스 스테빌리티는 지금 이제 뭐 회원이 2억, 3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지 AI는 단기, 중기, 장기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